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방산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드디어 우리 LIG에서 말레이시아에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일 건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다음 영상은 바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해공 함대공 미사일 수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그걸 다룰 시간이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크나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방산 분야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고작해야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동남아 국가에 1200억 원어치 팔았다는 이야기나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해공 판매는 정말 재미있는 수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우리의 해공을 도입해서 탑재한다고 하는 함선이 바로 프랑스에서 개발한 함선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로부터 해공을 도입해서 탑재한다고 하는 함선은 마하라자 렐라급 호위함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 함선을 3척을 도입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함선에 우리 해공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선은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개발한 수출용 전투함 체계인 고인드급 전투함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재미있냐면, 원래 우리 해공은 말레이시아 전에 필리핀에 가장 먼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필리핀은 우리 해공이 아닌 프랑스의 미카브이에를 함대공 미사일로 선택을 했고, 그에 반해서 말레이시아는 함선은 프랑스 함선을 선택을 하고, 함대공 미사일은 미카브이엘이 아닌 우리 해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좀 재미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바로 HD현대가 KDDX 블록2의 개념 설계 사업에 입찰에 불참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우리는 KDDX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갑자기 KDDX 블록2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KDDX 블록2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현대가 이 사업에 불참을 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현대가 KDDX 블록2의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룰 수는 있겠지만, 저만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인도에서 지금 우리의 K9 200대를 추가로 도입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인도는 인도 현지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바즈라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1차로 100대를 도입해서 2021년까지 일정을 앞당겨서 전량 납품했고요. 그리고 2차로 추가로 100대를 더 도입하기로 하고, 2024년 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생산 중인데요. 그런데 1차 계약 때는 현지화 비율이 50%였는데, 2차 때는 60%로 현지화 비율이 늘었다고 하고요. 이번 3차 계약에서는 현지화 비율을 70%까지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3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은 인도의 군사 및 국방 매체인 디펜스인이라는 곳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작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할 때, 파키스탄은 중국제 차륜형 자주포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인도는 우리 K9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드디어 우리 K9이 실전에 투입되었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 K9이 실전에 투입되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 언론에서 그 당시 우리 K9이 아주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K9이 실전에 투입되었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K9 바즈라는 2025년 5월 신두르 작전에서 이미 성능을 입증했다고 해서 우리 K9이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실전에 투입되었음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당시 파키스탄군이 인도군의 물류 거점과 공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도했을 때 K9 바즈라 부대가 신속한 반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아군의 생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K9 운용병들은 1분 이내에 정지 사격 이동이 가능한 사격 후 재이동 전략을 활용해서 적의 정밀 타격 무기와 드론 공격을 손쉽게 회피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당시 작전은 궁극적으로 인도군이 K9 바즈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군은 이제 K9 바즈라를 신속하고 생존성 있는 화력을 제공하는 고정밀 네트워크 타격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는데요. 이로써 K9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실전에 투입된 게 확실하게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K9이 인도군의 승리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 당시 짐작을 했던 것처럼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우리 K9이 실전에 투입되었고, 심지어는 파키스탄의 드론 공격까지도 회피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도는 또다시 우리에게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KDDX 사업 이야기로 넘어와서 KDDX 블록2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작년인 2025년 10월경인가 해군에서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이루어질 해군의 건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건함 계획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업을 열거하자면 OPV 원액 경비함 건조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다루었는데요.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정을 대체할 800톤급 원액 경비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이 함선은 우리 해군이 앞으로 운용하게 될 무인수상함 모함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차기 호위함 FFX2 사업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인천급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급 호위함 그리고 충남급 호위함 등 울산급 배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배치포 사업까지 하고 있고 배치포 사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포항급과 울산급 그리고 광개토대왕급까지 퇴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건조하고 있는 울산급 시리즈들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는 솔직히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은 함선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함선으로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 도전을 했다가 일본에게 패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해군은 지금까지 건조하던 울산급 시리즈의 호위함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함선은 어떤 함선을 교체하게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설계 때부터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울산급 배치원 인천급을 대체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사업도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보고 포 잠수함 도입 사업. 현재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해군의 모든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건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디젤 잠수함의 건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함 사업은 아닌데요.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으로 원래는 미국의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포세이돈이 단종이 되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을 할지 논의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KDDX 블록2와 블록3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주력함으로 KDDX라는 함선을 6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해군에서는 KDDX를 6척만 도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KDDX 블록2와 블록3 사업을 해서 12척의 KDDX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해군은 총 18척의 KDDX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찰한 사업이 바로 KDDX 블록2의 개념 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불참을 한 것일까요? 더욱이 이번 입찰은 2차 입찰로 원래 국가 입찰 사업은 1차 입찰에 사업 참여자가 한 개 회사뿐이면 사업을 유찰시키고 2차 입찰을 하게 되고 2차 입찰에서도 사업 참여 회사가 한 개 회사가 되면 그 사업을 유찰시키고 3차에서는 그 한 개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입찰에서도 현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방사청은 한화와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에까지 현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말 그대로 현대가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뜻인데요. 그럼 현대는 왜 KDDX 블록2 사업을 포기한 것일까요? 우선 각종 언론에서는 방사청이 현대에 대한 벌점을 1년 연장했고 그래서 현대가 이번 2차 입찰에도 참여를 하지 않은 건 올해 12월에 끝나는 벌점 만료 시기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이미 2차례 이번 사업에 입찰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사청은 한화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화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3차 입찰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화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통은 재입찰에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은 4월입니다. 그래서 3차 입찰을 한다고 해도 7월경이면 가능한데 이걸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3차 입찰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대는 왜 이번 입찰을 포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현대가 KDDX 블록1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대는 방사청이 한화에게 현대가 수행한 기본 설계의 자료를 넘기는 문제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현대는 총 14개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리고 이번 4월 22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현대는 이번 2차 공판에서 법원에 엄청난 대량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현대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현대는 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KDDX 블록2 개념 연구 사업에 불참을 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는 KDDX 블록1 사업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왜 현대가 KDDX 블록2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블록1 사업에 매달리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개념 설계를 현대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대가 블록2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당장 KDDX 블록1 사업도 개념 설계는 한화가 하고 기본 설계부터 현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를 현대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 설계 사업을 따내면 되는 거라 KDDX 블록2 사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만큼 KDDX 블록1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바로 KDDX의 미국 수출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 달인 4월 1일부터 3일까지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방산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화는 KDDX와 거의 똑같이 생긴 7,400톤급 수출형 수상함을 공개했습니다. 한화 측의 말에 따르면 만재 배수량 9,200톤의 승조원 158명이나 되는 KDDX의 설계는 지금 기준으로는 구식이고 그래서 대폭 자동화를 해서 승조원 숫자를 70명으로 줄인 수출용 수상함을 개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래봤자 그 틀은 어차피 기존 KDDX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화가 선보인 수출용 수상함도 결론은 기존 KDDX의 설계를 기반으로 좀 더 자동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물건에 불과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KDDX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당연히 아예 완전히 새로운 함선을 설계한 게 아닌 기존의 KDDX의 발전형에 불과한 함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화가 뭐라고 하든 이 함선도 KDDX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함선입니다. 그럼 한화는 왜 이런 함선을 개발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사우디의 수상함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고 사우디는 자신들이 도입하는 수상함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도 사우디의 요구에 대응을 해서 KDDX의 설계를 변경한 6,500톤급 함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주는 일본과 모가미급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호주의 수상함 도입 사업은 모가미급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모가미급은 호주의 수상함 중에서 가장 작은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호주는 새로운 구축함급 수상함을 도입하는 LOSV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는 자신들이 개발한 함선을 이 사업에도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핵심 사업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수상함 도입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지금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연안경비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함선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미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새로 도입하는 함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이 심합니다. 당연한 게 그 함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치면 해경의 함선을 거의 그대로 도입하는 거라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당연히 중국 해군과 상대하는 고강도 분쟁에서는 별로 쓸모도 없는 함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2027 회계년도 건함 사업비를 100조 원으로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올해인 2026 회계연도의 건함 사업비는 우리 돈으로 대략 39조 원인데요. 내년도 건함 사업비는 올해의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이제부터 대규모로 함선을 건조해서 중국 해군의 추적을 뿌리칠 거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에는 갑자기 함선 건조를 배 이상으로 늘릴 조선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종 지원함과 그리고 무인함선을 우리나라와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건조 사업을 같이 하는 사실상 건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원함이나 무인함선 때문에 미국이 건함 사업비를 배 이상 늘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미국이 건함 사업비를 대폭 늘린 건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함이나 무인함을 아무리 많이 건조해도 한계가 있고 당연히 유인전투함을 대량으로 건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지원함이나 무인함은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건조를 해도 전투함만은 외국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미국에서는 한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함선 건조 비용을 배 이상 증가시켜도 결론은 미국 내에서는 함선을 건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이 드디어 법률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화에서 이순신 전시회에서 수출용 수상함이라는 걸 전시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한화의 수출용 수상함도 결론은 그 근본은 KDDX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KDDX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이미 미국은 우리 KDDX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 지금 상황이 딱 제가 이야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KDDX는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함선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초도함을 만드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함선을 설계하고 초도함을 만드는 회사는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 함선의 설계도를 구매해서 건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주도할 수도 있고 주요 핵심 구성품을 납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화가 수출용 수상함이라고 해서 선보인다고 해도 말 그대로 부처님 손바닥 위라고 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결론은 KDDX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사는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 현대는 오직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유인 전투함을 도입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수상함을 도입한다면 미국이 그 어떤 조건을 요구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KDDX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KDDX 사업을 따내는 회사가 단순하게 국내에서 우리 해군을 위해서 6척의 수상함을 납품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인 전투함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방사청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2년이나 밀리고 있으니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해군성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군성 장관이 미국의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해임된 해군성 장관은 마스가 사업에서 우리나라와 가교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로 해군성 장관을 해임할 정도로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은 미국 내에는 여전히 군함만은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주장을 하든 말든 이 문제는 미국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든가 아니면 중국 해군에게 패배를 하든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선택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미 해군의 주력함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 해군의 주력함은 무엇이 될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미 해군의 주력함은 우리 KDDX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